안녕하세요. 여러분의 10시를 뜨겁게 만들어드리는 핫텐의 김보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양동석입니다. 테이퍼링 불확실성이 거친 다음 뉴욕 증시는 급등했지만 간밤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S&P와 나스닥 지수는 혼조세 보이면서 쉬어가는 흐름 나타냈습니다. 결국 양적 완화 축소 영향력은 뉴욕 증시에 하루 만에 영향을 줬고 또 테이퍼링이 끝난 후에 테이퍼링 실시 발표 후에 첫날 개장했던 유럽 증시는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선진국 증시가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는 반면 신흥국 증시는 엇갈린 행보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앞으로도 이 선진 시장의 테이퍼링 소화 과정 일단은 지켜봐야 한다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많은 상황입니다. 네, 어제 엔저 리스크의 부담을 느끼면서 국내 증시 하락했었죠. 네. 엔화 약세 속도가 원화의 약세보다 더 가파른 것이 아니냐라는 부담 때문이었는데요. 일단 오늘장 반등해주면서 1980까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급락했었던 자동차주들도 일단은 하락세가 멈췄고요. 반등 시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제 어제 이틀 동안 열렸었던 BOJ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엔화를 더 풀겠다라는 제스처가 나오게 된다면 또다시 엔저 리스크가 시장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네, 먼저 10시 구간 시장 흐름부터 자세하게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시황센터입니다. 미국 테이퍼링에 대한 결론이 났지만 국내 증시의 방향성은 여전히 모호합니다. 국내 증시는 엔저의 부담과 함께 실적 부담까지 함께 떠안고 있는 상황인데요. 10시 구간 시황 현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오늘 약보합 출발을 한 후에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다가 상승폭으로 방향을 잡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외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에 힘입어서 나거래일제, 사거래일제 상승 흐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3.56포인트 오르면서 1979.21포인트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회의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어진 모습인데 앞으로 오늘 상승 추이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수급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2거래를 연속 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승폭은 다소 둔화된 모습입니다. 119억 원 사들이고 있고요. 기관은 13거래일째 연속 600억 원에 넘는 물량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개인은 630억 원의 매도 물량을 출해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형과 아유의 움직임이 동반 좋은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강보합 출발을 했는데요. 장 초반에는 보합권에서 좀 등락을 거듭하다가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상승폭을 점차 확대해 나가며 상승 반전을 했습니다. 현재 1.70포인트 오르면서 485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480선을 좀 지지할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수급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 시장과 비슷한 그림 엿볼 수가 있었는데요. 외국인 53억 원 연속 사들이고 있고요. 기관은 23억 원, 개인 8억 원 순매도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 시장부터 살펴보죠. 삼성전자 오늘은 쉬어가는 움직임이 역력합니다. 0.49% 하락하면서 142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장 초반에 파란불을 켜고 있던 현대차 3인방은 빨간불로 돌아선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 이상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 현대모비스도 하루 만에 반등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오늘 외국인의 러브콜에 2% 이상의 강세 움직임 보이고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는 삼성전자와 함께 쉬어가는 움직임입니다. 7위부터 12위 종목군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오늘도 신고가 장 초반에 경신을 했습니다. 지금은 하락 반전한 모습인데요. 72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신한지주 오늘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은행주 강세와 함께 0.11% 오르면서 46,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6거래를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전기료 인상 기대감과 함께 4분기 실적도 좋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생명은 보합권에서 움직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조 양상 흐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셀트리온 오랜만에 빨간불 켜준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주식 배당을 결정 지으면서 오늘 0.13% 오르면서 37,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홈쇼핑주 약세 흐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GS 홈쇼핑과 CJ 오쇼핑 동반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1% 이상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7위부터 12위 종목군 흐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CJ ENM 게임 매각설 소식 이후 부인하면서 이틀 연속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0.17% 오르면서 28,85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최근 지지 부진했던 포스코 ICT도 0.41% 오르면서 7,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빨간불을 켜줬던 CJ는 하루 만에 하락세로 전환한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외환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외 환율을 반영해서 외환 시장 오늘 강보합 출발을 했습니다. 전일 10일 거래일 만에 1,060원대를 회복하며 장 마감을 지었는데요. 시장 예상치와는 달리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되면서 오늘도 1,060원대 초반대에서 좀 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2원 60전 상승한 1,062원 7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테마주의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동차주 꼽아봤습니다. 엔화 약세에도 불구하고 빨간불로 전환한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동반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대위아도 장 초반에는 상승 움직임이었지만 지금은 하락 반전한 모습이고요. 대부분 종목들이 빨간불 일색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태양광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인상 기대감에 오늘 동반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폴리실리콘 가격 인상과 함께 또 간밤에 미 증시에서 태양광주들이 일제히 반등을 하면서 훈풍이 따라 올라왔습니다. 3% 이상의 강한 오름세 보이면서 대부분 종목들이 3%에서 무려 12%까지 오른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동반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대우 인터내셔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얀마 가스전이 이제 본격적으로 수익권에 돌입했다라는 이런 리포트가 나오면서 오늘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가스전 손익이 확인이 되면서 수익성 기대감에 6거래일 연속 상승 움직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0.87% 오르면서 4만 원 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대한항공과 한진해운 묶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항공에서 한진해운에 대해서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이런 소식에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오늘 강세 움직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0.18% 오르면서 2만 8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어서 한진해운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항공에서 자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장 초반에는 상승 탄력을 이어가다가 지금은 하락 반전한 모습입니다. 1.54% 빠지면서 6,3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고려 아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값이 3년 내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라는 뉴스와 함께 오늘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34% 거의 3% 가까운 내림세 보이면서 29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5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한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10시 구간 시황과 함께 특징주, 테마주 흐름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시장의 핫 키워드 발빠르게 분석해드리고요. 차트가 아주 예쁜 종목까지 발굴해드리는 순서입니다. 차트미인주 시즌2 시작하는데요. 샘플러스 김선윤 멘토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매일 3% 수익 챙기기 목표로 하고 있는 차트 미인주 본격적으로 오늘의 이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입니다. 통상임금 우려로 인한 영업이익 하락과 일본의 엔저 현상 속에 자동차주의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응 전략과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외국인의 러브콜을 받고 있는 SK 하이닉스 현재 상황 속에서 매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합병으로 인한 기대감에 전일 상승했던 로엔과 싸이의 신규 앨범 출시 기대감이 있는 YG 엔터테인먼트 등 이딴 합병과 실적 이슈로 엔터주에 대한 기대감이 실리고 있습니다. 네, 핫키워드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올라왔던 게 바로 자동차주인데요. 일단 오늘은 반등을 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통상임금 판결 모두 아시고 계시겠지만 근로자 쪽으로 손을 들어주면서 1차적인 부담이 됐었고요. 여기에 FOMC 결과까지 테이퍼링 시작되면서 달러화 강세가 엔저를 부추기게 되면서 2차적인 부담이 됐습니다. 이제 오늘 BOJ 결과에서 3차 부담까지 안게 되는 것인지 네. 일단 긍정적인 모멘텀은 앞으로도 좀 찾아볼 수 없는 자동차주인데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주가가 내려도 좀 사주고 있는 기관 쪽에 조금 기대를 걸어볼까요? 네, 어제 이 시간에 또 얘기를 드렸던 네. 거죠. 아직 좀 지켜봐야 되겠다 말씀을 드리자마자 그냥 오후장에 곤두박질을 칩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회복을 좀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차 2%, 기아차도 1.6%, 현대모비스도 자 1%까지의 상승을 줍니다. 자, 문제는요, 뭐 다 마찬가지예요. 자동차 부품주들도 역시나 어제 아주 급락한 이후에 회복을 좀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 흐름이 진짜 이제 바닥을 확인하고 상승을 주도하는 것이냐에 대한 의문을 조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제도 같은 말씀 드리지만 또 한번 드려보자면요. 통상임금 부분에 있어서 EPS 추정치 자체가 한 내년 정도부터 해서는 현대차가 한 4에서 5% 정도 빠지고요. 그리고, 기아차도 그 수준, 그리고 모비스 같은 경우 좀 덜 빠져서 1에서 2% 정도 EPS 추정치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영향을 좀 장기간 받을 것 같지만 전반적인 그래도 자동차 업종에 대한 하향 평준화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의 우려감이 조금 불식될 수는 있겠지만서도 그래도 시장에서는 IT 쪽으로에 대한 매수가 조금 더 강화되는 게 오늘 하이닉스에서 보인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약간 조금 걸림돌을 작용하는데요.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부품주에 대한 그 자동차 완성차에 대한 부분의 주가를 좀 해석해 드리자면 당장에 조금 매수는 여지없이 오늘 오르지만서도 바닥을 확인하면서 오르지만서도 저는 아직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자, 지금 말씀드렸던 포인트 빼고 하나 말씀드린 게 바로 이제 엔저 부분인데요. 104엔대까지 치고 올라갑니다. 지금 110엔대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지금 뭐 예측치가 나와주고 있는데요. 110엔대까지 가면 정말 비상이죠. 지금 뭐 90엔대부터 해서 올라간다고 해서 그 비상이었는데 100엔대 안착하고 난 이후 또 다시 104엔대 가고 다시 105엔대 뚫고 가 110엔대까지 가는 경우. 그렇다면은 주가 흐름 자체의 영향도 자동차 부분, 특히 IT 쪽으로도 영향을 받겠지만서도 자동차가 먼저 1차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중심에 있는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나 모비스 같은 경우가 지금 이렇게 단계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이 또 한번 하락 쪽으로 전환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에 지금 이 부분 자체는 조금 굉장히 주의가 필요하고요. 또 하나 뭐 원저 현상이 나타난다고 해도 엔저를 따라갈 수가 지금 없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네. 지금 역시나 마찬가지로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요, 이 뭐 원저 현상에 대한 부분보다는 엔저에 초점을 맞추시고 대응을 하시고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결론은 아직은 아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 좀 생각이 든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달러 강세에 따른 엔화 약세 네. 속도가 원화의 약세 속도보다 더 가파르게 진행될 것이다. 엔저 리스크 짚어주셨는데요. 오늘 BOJ 결과 나오잖아요. 여기에 따른 엔저 영향 어떻게 보시는지요? 더 부추기게 될까요? 뭐 크게 이제 뭐 이 상승 부분에 대해서 막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냥 좀 유지하는 쪽으로 갈 것 같은데요. 뭐 추가적인 부양은 안 할 것 같고요. 자, 이유는요. 지금 엔저로 인해서 지금 기업들의 실적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지금 증시도 잘 움직여주고 있고 외국계 자금마저 일본 쪽으로 지금 재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일본 측에서 BOJ 회의 때 결과 자체가 나쁜 쪽으로 굳이 갈 이유는 없다는 거죠. 충분하게 110엔대까지 일단 올릴 가능성. 그러면 국내에서도 역시나 금통위에서도 무슨 방어책을 내놓을 가망성이 높습니다. 아무래도 그럴 가망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환율 전쟁이 진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냐는 판단입니다. 올해 초 같은 경우에는요, 일본 쪽에서 환율 전쟁을 시작하면서 아미노믹스 작년부터 해서 그 나온 흐름에서 미국 쪽에서의 제스처 자체는요, 굳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제재를 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 특히 내년이죠. 내년 같은 경우 이 현상이 지속된다면은 분명히 이제 미국 측에서 국내 측에, 일본 측의 편을 들을 이유가 없어져 버리거든요. 좀 더 이제 그때부터는 국내에서도 아무래도 강한 환율 정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어 정책을 또 마련할 것 같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보다는요, 어떤 단기적인 좀 하락 추세에 흐름이 실린다는 걸 참고하시고서 대응을 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조금 장기적인 추세로는 그래도 지켜볼 만하다. 조금 더 추이 지켜보시면서 반등 시에는 좀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엔저에도 가속호가 붙으면서 어제장까지 급등했던 네. 일본 니케이 지수입니다. 일단 뉴욕 증시와 마찬가지로 오늘은 고점에 따른 부담, 좀 숨고르기 나타나면서 0.4% 정도 내리고 있는데요. 여기에 BOJ 결과까지 관망하는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자동차주는 앞으로는 조금 관심권 밖에 두는 게 안전하겠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이렇게 엔저와 또 통상임금 우려로 자동차주에 대한 관심이 이제 IT 쪽으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현재 최고가는 37,550원까지 올라갔다가 35,000원 이탈한 후에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관심 가질 수 있는 매수 타이밍인지 궁금한데요. 네, SK 하이닉스도 말씀드렸던 거 당장의 매수보다는 한 35,000원 라인 깨지면 그 부분에서 매수를 하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려봤어요. 그래서 어제도 좀 분할매수 의견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현재 타이밍 오늘 2% 갑자기 또 급등을 해줍니다. 21선 위로 다시 한번 상승 추세로 전환을 하네요. 자, 단계적인 하락을 가져왔던 이유가 뭐냐면요. 그 이천 공장에 조금 그 부분에 있어서 공장 증설 관련해서 한 15조 원 규모가 투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인해서 주가가 조금 약간 영향을 좀 받은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8년간 투자가 됩니다. 8년간 투자가 되기 때문에 뭐 영업이익의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오히려 대상은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라인 증설 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자, 그렇다면 이 라인 증설 효과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SK 하이닉스도 장기적인 추세에 대해서는 매출 확대가 이루어지지만 그로 인해 증권사들 목표가도 한 44,000원, 45,000원까지 올라갔지만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게 바로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죠. 이 업체들이 분명히 내년부터 해서 수혜를 굉장히 크게 받게 된다는 겁니다. 삼성도 라인 증설하고요. SK도 라인 증설하고요. 그러면 동시에 수혜를 받는 업종, 종목들이 있단 말이죠. 그 종목들 몇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이요. 원익 IPS입니다. 자, 원익 IPS가 최근의 추세, 어제 조금 이제 약간 문제가 좀 발생했지만서 다시 좀 끌어올려줬던 게, 따지고 보니까 삼성전자 쪽에서 원익 IPS 지분을 9.9%까지 가지고 가게 된단 말이죠. 그로 인한 수주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기관들도 어제 빠지자마자 매수를 강하게 보여주면서 47만 주 매수가 들어옵니다. 강한 매수를 보여주면서 싸그리 매수를 보여줬는데요. 충분하게 원익 IPS 장기적인 관점으로 볼 때 삼성에도 수주가 들어가고요. 수주를 받고요. SK하이닉스도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걱정이 없는 아주 좋은 종목이지 않을까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 종목은요. 유진테크입니다. 지금 빠지다가 다시 싹 올라와주고 있는데요. 유진테크도 같이 조금 영향을 받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역시나 수주 증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금의 라인 자체에서 살펴보자면 고점 영역으로 좀 맞고서 떨어지는 조금 이런 차트상의 흐름이 나타나줬는데 충분하게 이 라인을 돌파해주면서 갈 수 있는 포인트가 지금 나와줬기 때문에 모멘텀이 발생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매수할 수 있는 구간 자체는요. 지금 당장의 매수보다는요. 매수도 가능하지만 17,000원 돌파하는 그 흐름이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그리고 마지막 한 종목 좀 말씀드려보자면 테스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역시나 반도체 장비주인데요.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상 최대 실적 좀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꾸준한 실적 성장이 내년에도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 흐름 역시나 꾸준히 잘 가다가 최근에 조금 조정을 좀 받는 모습인데 지수의 영향을 좀 받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흐름 자체 역시나 모멘텀 강하죠.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내년에 투자가 이루어지는 증설 라인과 더불어 반도체 장비주들은요. 꾸준하게 상승 가능성이 높은데 그중에서 원익 IPS나 유진테크 테스 등은요. 조금은 실적도 양호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시고 대응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좀 있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라인 증설 효과로 인한 추가 상승 기대감 있는 SK하이닉스는 35,000원 아래대에서 매수 관심 가져보자 말씀해 주셨고 반도체 장비주는 원익 IPS와 또 유진테크도 관심 가져보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엔터주도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추세가 계속해서 위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데 엔터주들 지금 살펴보면 올해는 좀 몸집 불리게 나섰었고요. 내년에 이러한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 수 있을까 기대도 높아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가장 조금 엔터주로서 주목을 받는 게 SM이죠. SM도 제가 방송 중에 여러 번 정말 추천을 좀 많이 드렸던 종목이고요. NC소프트처럼 제가 갈 수 있다고 얘기를 좀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SM 같은 경우 먼저 이슈를 말씀드려볼게요. SM의 지금 가장 대표적인 그룹은 이제 소녀시대가 아니죠. HOT 예전이었고요. 이제 엑소입니다. 자, 엑소의 지금 4분기, 엑소가 SM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요, 엄청나게 커져버렸어요. 중국발 매출과 더불어서 일본 비롯해서 글로벌적으로 매출 확대가 너무나 크게 나와주면서 또 앨범 판매량도 최근에 나온 그 어떤 가수보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바로 이제, 중학교 측이나 고등학교 애들이 많이 사주기 때문인데, 당장의 흐름을 봤을 때는 그 SM이 엑소의 흐름 좀 효과도 보겠지만서 또 하나 또 추가되고 있는 게, 그 자회사 SM CNC에 있는 그 해외 판권인데요. 사실 SM CNC에 있는 소속되어 있는 연예인들의 그 한 명 한 명이 다 중소기업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 흐름 자체가 나와주면서 주가가 역시나 또 빠르게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을 드려보고 한 종목 또 살펴봐 드리면 YG엔터죠. YG엔터는 조만간에 한번 급등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요. 잘 아실 거예요. 싸이 효과입니다. 자, 이번 달 말이 될지 다음 달 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조만간에 나와 줄 거예요. 그런데 주가는 계속 횡보하고 있죠. 그러면 매수 타이밍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역시나 YG엔터 같은 경우도 싸이 효과로 인해서 한번 급등할 수도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싸이가 한번 잘했고 한번 쉬었습니다. 이번에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젠틀맨보다는 많은 준비를 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주가의 흐름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겠다. 그래서 SM과 YG엔터 그리고 또 로엔 같은 경우도 역시나 관심 잘 가지시면서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강력한 수익성이 기대되는 SM과 또 로엔, 싸이 앨범 출시 효과로 기대감이 올라있는 YG 엔터테인먼트 급등할 수 있는 구간이 있다. 현재가 매수 타이밍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수익 3% 챙겨보고 싶은데 지난 종목들 AS 받아보겠습니다. 루멘스와 네오이지 인터넷 아쉽게도 현재는 매수가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네, 아직 크게 조금 반등은 못 주고 있습니다.
어제 조금 추천드린 네오지 인터넷 같은 경우도 조금 잘 가는 듯 했는데 코스닥이 또 다 빠져버리니까 좀 맥을 좀 못 추는데요. 자, 오늘도 그 영향은 있지만 아직 흐름 자체는 괜찮습니다. 수급적으로도 문제 없고요. 어제 하락폭에서 수급적인 문제가 나왔나? 전혀 아닙니다. 매도세 전혀 없고요. 기관들 계속 물량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관들 더 빠지면요. 손해 구간입니다. 매수가 강하게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대응하시고요. 다시 아마 빠르게 올려놓을 겁니다. 잘 홀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그 전에 말씀드렸던 루멘스 같은 경우도요. 지금 잘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약간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지만 차트 흐름 역시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흐름 잘 타고 가고 있죠. 걱정 마시고 역시나 이 종목도 잘 홀딩하시고 대응을 하시고 요 갭 지금 동그라미 쳐드린 이 갭 곧 메울 겁니다. 걱정 마시고서 잘 들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루멘스와 네오이즈 인터넷 모두 3% 마이너스 손절가를 터치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홀딩해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3%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종목 어떤 종목 들고 나오셨나요? 네, 제가 조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업종들인데요. 네. 지금 태양광 쪽에서 한 종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폴리실리콘 가격이요. 내년부터 이제 드디어 $20를 넘어갈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이 아무래도 주가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대장주 OCI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오늘 OCI 뭐 급등이긴 합니다. 3% 이상 급등이긴 한데 전반적인 큰 흐름에서 주가가 좀 이렇게 탄력적으로 다시 V자형의 큰 반등을 그려주면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게요. 21선 위로의 안착을 좀 보여주고 있고 꾸준하게 또 최근에 흐름상으로 볼 때도 기관들의 매수 이력이 굉장히 좀 강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어찌 보면 좀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네요. 자, 실적 역시 내년에 가파르기 때문에 미리 기관들이 매수를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충분하게 목표가 3% 가능하다는 판단이고요. 매수가는 현재 창 열어서요. 18만 원에 매수하겠습니다. 18만 원까지 매수를 하도록 하고요. 목표가는 3%, 손절가는 마이너스 3% 잡고 대응하겠습니다. 네, OCI를 오늘 3% 수익 챙길 수 있는 종목으로 들고 나오셨습니다. 현재 3.4% 정도 오른 가격 18만 원이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고 또 손절가 목표가는 플러스 마이너스 3%로 설정을 해주셨습니다. 매일 3% 수익 챙기기 차트 미인주 오늘 샘플러스 김선윤 멘토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주 동안 많이 기다리셨죠? 네. 이 핫텐의 담당 PD, 박정호 PD 만나보실 수 있는 박 PD의 드림아이 시작하겠습니다. 네, 박정호 PD와 또 샘플러스 정재훈 멘토님 두 분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시장에 대한 분석 들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어제 12월 올해의 마지막 FOMC 결과가 나왔습니다. 테이퍼링 드디어 시작이 됐는데요. 뉴욕 증시, 선진 증시와 국내 증시의 반응이 상당히 다릅니다. 일단 뉴욕 증시는 1% 급등한 이후에 전일장, 목요일장선 소폭의 조정이 나왔습니다. 일단 국내 증시 어제 많이 아쉬웠는데요. 네. 롤러코스터 장세였어요. 1% 갭상승 출발했다가 결국 하락 전환했다가 1포인트 정도만 올라서 마무리가 됐었죠. 오늘장에서도 한 0.2% 정도만 상승하고 있는데 오히려 엔저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커졌어요, 멘토님. 네, 엔저에 대한 부분들, 어제 104일을 좀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좀 전개가 됐었죠. 네. 그 부분들이 좀 나와서 어제 수출주들, 특히나 이 자동차 쪽 섹터의 흐름들이 상당히 좀 안 좋았었습니다. 외국 시장은 좀 상당히 좋습니다. 미국 시장이라든가 아니면은 독일 지수는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 시장은 상당히 좀 약한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우리나라 잠깐 화면을 좀 보시게 된다라면 상해 종합입니다.
상해 종합의 모습을 보시게 된다면 거의 뭐 우리나라 시장과 유사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결국에 우리나라 시장, 특히나 이 수출국인 우리나라 시장은 중국 쪽에서 수출을 좀 제일 많이 큰 비중을 좀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중국 시장을 좀 보면서 전개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오늘 중국 시장에서 좀 반등이 나올 타이밍이 됐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 시장도 조금 더 탄력을 좀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 국내 증시와 연동되고 있는 중국 증시 흐름 체크하시는 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당분간 또 일본 증시에 또 돈이 몰릴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직접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박정우 PD 입장에서는 이번 코스닥 하락이 정말 마음이 아팠을 텐데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시장 보셨고 또 지내셨는지요? 네, 이번 주에 참 마음고생 네. 많았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얼굴이 많이 지금 네. 까무잡잡해졌죠. 이게 잠을 못 자가지고요. 수염도 좀 났어요. 포트폴리오에도 코스닥 종목이 많잖아요. 네, 제가 이제 포트폴리오에 네. 이제 큰 꿈을 갖고 코스닥 비중이 높은데요. 이제 멘토님한테 정말 구원 요청하고 싶습니다. 지금 어제 이제 양적 완화를 이제 축소하기 결정하기로 하고 나서 약간 기대감이 있었잖아요. 근데 또 우리 정강 후약으로 처음에는 장 초반에는 잘 가다가 갑자기 또 급락을 해버리니까 이제 정말 멘붕을 당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멘토님 그 코스닥 같은 경우에 언제 500선을 다시 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점쟁이가 아니기 때문에요. 언제 500포인트를 갈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 기관 쪽에서 지속적으로 좀 매도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외국인 쪽에서 좀 단기적으로 일단 사고팔고로 좀 반복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결국에는 지금 현재 거래소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에 있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싼 종목군들이 많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소외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거래 대금이 증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줘야 되는데 최근의 흐름들을 보게 된다면 거래 대금이 상당히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별로 좀 차별화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올해는 이런 식으로 그냥 마무리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 시장을 한번 기대를 해보는 그런 전략으로 구사하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한 가지 더 질문 드릴 게 있는데요. 네. 뭐 이제 저번 달 같은 경우에 이제 12월쯤 되면 연기금에서도 적극적으로 이제 자금을 이제 주식시장 쪽으로 이제 집중할 거라는 말도 있었고 투신권도 마찬가지고 근데 기관 쪽에서 이제 받쳐줄 수도 있다라는 말들이 많으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보면은 이제 기관 쪽에서 이제 기대했던 것만큼은 이렇게 매수를 안 해주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또 이렇게 기대를 아직까지 12월이 좀 남아 있으니까 기대를 좀 해봐도 될까요? 아직 어떨까요? 그냥 기대하지 마십시오. 돈이 없어요. 저 보면 지금 잠깐 화면을 좀 보게 되면 일별 동향입니다.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외국인뿐만이 아니라 지금 기관 쪽에서 꾸준하게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반면에 코스닥 시장을 좀 보게 된다라면 지속적으로 좀 매도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연기금도 오늘까지 해서 약 5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매도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반대로 외국인 쪽만 4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순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외국인 쪽에서는 긴 시간 여유 있게 좀 보기 위해서 매수를 좀 접근한 게 아닌가라고 좀 보고 싶거든요. 올해 기준으로만 따져보더라도 외국인 같은 경우 코스닥 시장에서 1조 원이 넘는 그 금액을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결국에는 코스닥 시장에 어느 정도 이 내년도 정도 시장이 되면 한 번쯤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분명히 찾아올 것이다 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왜 이렇게 박종호 PD가 우울한 한 주를 보냈을까요? 박종호 PD의 포트폴리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박 PD의 드라마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금 비중이 50% 가장 많습니다. 변동성 장세에 대응하기 위해서 현금을 확보해 두었고요. 한국가스공사가 7.5%, 매일유업과 실리콘웍스, 만도가 각각 10%, 한스바이오메드는 15% 담겨 있습니다. 네, 수익률 확인해 볼까요? 한스바이오메드 때문이었을까요? 6%의 손실 구간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장에서는 다행히 한 1% 정도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실리콘웍스도 3% 정도 마이너스 구간, 매일유업만이 한 1% 정도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네, 박종호 PD는 가장 궁금한 종목 어떤 종목이었는지요? 예, 당연히 지금 네. 자동차 부품주인 만도겠죠. 이제 만도 같은 경우에 이제 어저께 손저가 터치를 하였는데요. 근데 멘토님한테 솔직히 이제 시청자분들도 지금 엔저하고 또 거기다가 통상임금까지 겹치는 바람에 자동차주하고 자동차 부품주가 엄청 약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멘토님 지금 만도 같은 경우에 정말 엄청난 급락을 맞았었는데 어제요. 지금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정신이 없더라고요.
만도가 어제 상당히 좀 급락이 나왔습니다. 네. 다른 부품주들보다도 큰 폭으로 좀 밀려 내려왔거든요. 잠깐 수급적인 부분들 한번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잠깐 수급을 좀 보시게 된다라면, 어제 11,000원 빠졌었죠. 근데 거기서 기관과 외국인 쪽은 다 매도를 했습니다. 반면에 개인들만 좀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어요. 며칠 전에 아마도 블럭으로 일단 기타 법인 쪽에서 매도를 했었죠. 아마 그 한라그룹 쪽에서 만도에 대한 지분을 좀 매도를 처분을 했습니다. 근데 그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기관 쪽에서 40만 주를 매수를 했고요. 외국인 쪽에서 5만 주를 좀 매수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좀 다지는 그런 흐름들이 전개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자, 누누이 좀 말씀드렸다시피 저점을 깨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면 하락 N자형의 모습으로 밀려 내려올 겁니다라는 부분들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렇게 빠졌다가 반등이 상당히 좀 미약하게 나왔었어요. 그리고 나서 저점을 붕괴되니까 이 폭만큼 빠지는 그런 흐름들이 좀 전개가 됐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결국에는 이 12만원대, 이 12만원 부분을 좀 안착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돼야지만 추가적으로 반등은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이 만도 같은 경우는 4분기에 대한 실적까지도 좀 저조할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어저께 또 기사로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쪽 섹터보다, 다른 쪽 부품사보다는 훨씬 더 많은 그런 하락을 좀 보였는데, 오늘 자리대가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오늘 만약에 241선 이탈하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조금 더 조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대에서는 리스크 관리를 좀 하고 일단 빠져나오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더라도 시간이 조금 걸릴 수가 있으니까 만약에 241선 이탈을 하게 된다라면 필히 리스크 관리를 좀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멘토님, 그리고 이제 네. 만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동차 분주군에 속해 있어서 엔저 영향 때문에도 약세이기도 하지만, 근데 또 이제 한라에서 이제 네. 만도 주식을 장외 거래로 한 53만 주를 이제 처분하겠다라는 말이 나오면서 또 이렇게 급락을 맞은 것 같은데요. 근데 이 뉴스가 향후에 어떤 식으로 만도한테 또 악영향을 미칠지 좀 궁금하거든요. 단적인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이 주가에서 매도를 했어요. 네. 매도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13만 원에 제가 박 PD님한테 주식을 팔았습니다. 네. 그렇다면 올라갈 것을 기대를 하고 박 PD님께서는 그 종목을 사셨겠죠. 예. 그렇다면 수익을 내기 위해서 샀다라는 얘기는 어느 정도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받았던 거란 얘기죠. 단기적으로는 악재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호재성 재료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즉 누군가는 매집을 해 나가고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만도에서 저뿐만 아니라 이제 TV 보고 계신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만도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지금 너무 이렇게 낙심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또 꿈을 꾸셔도 괜찮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충분히 뭐 꿈을 가져도 좋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가 이탈하는 흐름들이 전개가 된다라면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일단 대응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번 주에 지금 이제 그래도 안정적이다 생각했던 유틸리티 관련주였던 한국가스공사가 또 생각지도 못했던 캐나다에서 이제 그 악재를 하나 맞았잖아요. 가스전 손실을 맞게 돼서 4분기에 이제 적자전을 할 것이다라는 그 리포트가 나오면서 또 한국가스공사도 이제 급락을 맞았는데 이거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예, 일단 그 날이 아마도 요번 주 화요일이었을 예. 거예요. 그 부분들이 흐름이 전개가 됐었는데 우선적으로는 양호하게 일단 버텨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잠깐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보시게 된다면 그래도 기관 쪽에서는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전날 같은 경우 외국인 쪽에서도 매수를 해줬거든요. 지금 시장이 환율적인 부분들이나 그 다음에 수출주들 상당히 좀 안 좋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럼 대안주 성격으로 보게 된다면 유틸리티 섹터가 그나마 좀 낫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결국 내년도 조금 더 지나면 셰일가스에 관련된 부분들도 부각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공공요금 인상 부분들도 아직까지는 좀 남아 있습니다. 전기요금이 인상이 됐듯이 아마도 가스 가격도 인상을 하는 그런 움직임이 전개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시장 대안주로는 그래도 가스공사 그리고 한국전력 이런 같은 유틸리티 종목들이 그나마 좀 선방을 해주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오늘도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스공사는 조금 더 추가 매수를 해서 네. 비중을 아까 이제 7.5%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네. 한 12.5% 정도 더 추가 매수를 해서 비중을 한 20% 정도까지 늘려보는 전략을 좀 현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격이에요? 현재 가격보다는
61선 부근이 한 6만 3천 원 정도, 6만 3천 원에서 6만 2천 원 요 정도 사이에서 일단 추가 매수를 해서 일단은 한 20% 정도까지 비중을 좀 채우는 전략이 좋겠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네. 이제 한스바이오메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래 사업에도 이제 전망이 밝다라는 전망도 많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OEM 체결을 통해서 호재성 뉴스도 났었는데 왜 이렇게 지금 이렇게 힘을 못 받고 이렇게 지금 계속 이 자리에서 멈춰 있을까요? 그러게요. 저도 답답합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네, 저도 지금. 일단은 개인 투자자분들 다 답답하실 상황입니다. 지금 여전히 박스권형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꾸준하게 쭉 한번 보시게 된다라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 지금 현재 한스바이오메드 같은 경우는 크게 박스권형에 좀 갇혀 있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아마도 여기서 이제 반등 시도는 좀 나올 겁니다. 반등 시도는 좀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이 포트가 조금 보게 된다면 아무래도 조금 다른 종목군도 좀 교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한스바이오메드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종목을 좀 교체를 해볼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도 지금 한 매수가 정도 저희가 매수 편입한 게 14,950원 정도에 편입을 했단 말이죠. 한 15,000원 정도가 되면은 일단 이 종목은 다른 종목군들로 한번 교체를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리콘 웍스 같은 경우에 제 애플 수혜주라고 이렇게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현재 이제 애플이 미국 쪽에서 주가가 올라갈 때 중국발 이제 모멘텀으로 많이 상승을 했던 게 있었고, 근데 이번에는 또 이제 중국에서 그렇게 애플이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또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약간 좀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고 막 이런 말들을 들은 것 같아요. 애플에서도. 그렇다면은 실리콘 웍스 같은 경우도 영향을 받아서 지금보다 혹시 급락이 더 나오지 않을까라는 또 걱정이 들더라고요. 예, 일단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리콘웍스 하면 뭐 대표적으로 뭐 애플 수혜주니 뭐 이런 얘기들 좀 많이 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 애플 쪽은 일단 덤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실리콘웍스를 좀 제안을 해드린 부분들은 애플에 대한 수혜 부분들도 있겠지만 내년에는 이 울트라 TV가 아마도 출시가 될 것이거든요. 그 시장에 대한 확대가 예상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실리콘웍스는 신기술로 LED 조명 쪽에서도 진출을 하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쪽에서도 진출을 하는 그런 모습들. 신규 사업을 2개를 좀 진출을 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증가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땐 지금 현재는 저점이 꾸준하게 좀 높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고점 돌파 시도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지만 지금 이제 저점은 꾸준하게 좀 상향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부분 저점 매수를 해본다라면 충분히 좀 수익이 좀 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고, 다만 좀 지루한다 하더라도 조금 더 참아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계속해서 박종우 PD의 드림하이 포트폴리오 점검을 받아봤고요. 김범환 아나운서, 혹시 박종우 PD가 주식에 대해서 조언 안 하던가요? 저한테요? 네. 안 하던데요? 저한테는 지금 주식 코스닥에 빠지는 이유가 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빠지는 거다, 어느 선까지 빠질 것이다, 이렇게 주식 공부를 많이 하더라고요. 박종우 PD가 다른 시청자와 다른 점은 역시 주식을 좋아하는, 또 열심히 공부하는 시청자도 또 일반 직장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박종우 PD님, 그렇다면 오늘 들고 나오신 관심 종목, 어떤 종목 들고 나오셨나요? 예, 솔직히 그게 말씀하신 게 제가 좀 부끄러운데요. 지금 이번 주에는 정말 힘들더라고요. 저 정재현 멘토님한테도 이렇게 좀 부탁을 드렸어요. 이번 주에 좀 도움을 달라 했더니 멘토님이 안 된다고, 이제 잔소리를 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고민을 하던 중에 지금 OCI를 들고 왔습니다. 지금 시청자분들도 OCI 때문에 좀 많이 배신감을 느끼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근데 OCI 같은 경우에 이번 주에 한 가지 호재성 재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미국 쪽에서 지금 태양광 발전 사업이 이제 1단계가 완공이 되면서 이제 OCI가 갑자기 이제 또 부각을 받고 급등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근데 지금 여기서 미국에서 진행하는 태양광 그 프로젝트 1단계 완공 그거에 또 덩달아서 지금 폴리실리콘 가격이 또 급등하면서 거기에다 시너지 효과를 받아서 지금 주가도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그걸 계기로 해서 이번 23년도 4분기 실적이 이제 적자폭이 조금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걸 시너지 효과를 받아서 2014년도 1분기에는 한 122억 원 정도의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요, 항상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겨울철 비수기 많아서 항상 힘들었었는데 올해는 다르다 생각합니다. 올해는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태양광주가 부각을 받고 있죠. 여기에서는 이제 경쟁 업체들이 많이 이제
공급을 약간 줄이면서 이제 폴리실리콘의 가격이 조금 급등하면서 이제 겨울철에서도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이제 판매를 하면서 이제 태양광주가 부각을 받기 시작하고, 그럼 이쯤에서는 이제 태양광주인 OCI를 한번 믿어보고 관심 종목으로 가져보면 어떨까 해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멘토님, 제 생각이 어떻게 많이 틀렸습니까? 네, 잘 생각을 하셨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관련 종목군들은 관심 있게 좀 봐야죠. 근데 한 가지 궁금한 부분들은 이제 그 유가가 지속적으로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란 말이죠. 대체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 일단 보게 된다면 태양광에 대해서 아직까지 단가적인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아직까지 많이 들어갑니다. 뿐만 아니라 유가 부분들이 좀 지속적으로 하향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거기다 이제 브라질까지도 원유를 이제 생산하겠다라는 얘기들을 했었거든요. 그렇다면 원유는 추가적으로 뭐 상승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하향 조정될 확률이 좀 높아요. 즉, 싼 값에 더 들어올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과연 태양광 쪽에 어느 정도 이 성장을 지속적으로 좀 할 수 있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OCI가 폴리실리콘에서 어느 정도 치킨 게임에 대해서 승자가 된 부분들이 있고 승자 독식 구조가 좀 진행이 되게 된다라면 분명히 OCI한테는 수혜가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여기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일단 좀 여유 있게 볼 거냐 아니면 트레이딩 관점으로 볼 것이냐, 이 부분들을 한번 정해놓고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지금 말씀하신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장기로 볼 것이냐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항상 멘토님이 이제 제자기 때문에 저는 장기 투자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 보고 싶습니다. 장기 투자 관점으로요. 예. 근데 이제 장기 투자 관점으로 보는 거는 좋은데 오늘 왜 이렇게 올라갔냐 이거. 자, 잠깐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OCI가 어제 이 새벽에 미국에 대해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아마도 이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을 겁니다. 자, 3.45% 정도 상승을 해서 약 한 18만 원 정도에 좀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올라간다 손 치더라도 한 번쯤은 되밀릴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즉, 이 18만 원대 초반 한 18만 원대 중반 정도까지만 되면 아마도 한 번 좀 눌려 내려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오늘 금요일장이죠. 그래서 조정을 받는 시기에 한번 매수를 편입을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지금 주가가 18만 원에 형성이 돼 있는데요. 매수 포인트는 17만 3천 원 정도까지 한번 기다려보자라고 좀 먼저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17만 3천 원에서 16만 8천 원 부근까지 기다려봤다가 매수를 좀 편입을 한 이후에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61선 부근이죠. 이 61선 부근이 약 18만 5천 원이거든요. 이 자리대를 목표치로 놓고 보고 손절가는 16만 원을 좀 설정을 하시면 되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지금 이거와 다르게 조금 뜬금없는 말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네. 이제 시청자분들이 요즘 장을 대처하시기 너무 버거우시고 힘드실 것 같은데, 지금 11시 반에 이제 오전 11시에 정재현 멘토님이 하시는 주식 잔소리 프로그램에서 진짜 정말 모든 걸 다 쏟아부으시면서 상담해 주시고 계신데 너무 이제 반응들이 조금 미비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TV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이 좀 오전 11시까지 좀 채널 고정해 주시고 우리 멘토님이 또 상담을 친절하게 해 주시니까 많은 참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새로 들어오는 방송 홍보를 잠깐 하자면, 이제 1월 2일부터 이제 3시, 4시에 이제 정재현 멘토님이 이제 또 친절하게 1시간 동안이나 이제 상담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꼭 많은 참여해 주시면 우리 정재현 멘토님한테 많은 또 케어를 받으실 수 있다 생각합니다. 맞죠, 멘토님? 당황한 말씀 잠깐 들어볼까요? 네, 일단 뭐 내년 시장이 좀 개편이 되게 되면 또 새로운 마음으로 일단 좀 더 까칠하지 않고 좀 부드럽게 좀 해드릴 생각이 있고요. 아마도 그때 상황이 되게 되면 아마 대안주라든가 이런 부분들 새로 이제 종목이 좀 부족한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면 아마도 좀 더 좋은 종목군들 아마 대안주도 성격을 띌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도 아마도 소개를 시켜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힘드신 분들 많이 좀 참여를 하셔가지고요. 좋은 정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 전에 핫텐의 힘을 쏟아주십시오. 오늘 들고 나오신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 예, 일단 제가 오늘 제안을 해드릴 종목은 대우 인터내셔널입니다. 대우 인터내셔널을 좀 보게 된다라면 과거에 참 많이 얘기가 많이 나왔던 부분들입니다. 미얀마에 대한 가스전 부분들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몇 년 전부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이게 과연 언제 상업 생산을 시작을 하느냐, 이 부분들 얘기가 좀 많았었는데요. 바로 이제 지난달부터 상업 생산을 좀 진행을 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달에 매출이 약 2,200만 달러 수준으로 일단 매출이 발생을 했고요. 영업이익 측면으로 봤을 때 약 50% 이상 추정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상당히 좀 흡족한 결과가 나오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때문에 주가에 대한 상승 흐름들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급적인 흐름들로 놓고 봤을 때도 상당히 양호한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잠깐 화면을 좀 보시게 된다면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기관 쪽에서 꾸준하게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외국인 쪽에서도 3거래일 정도 강하게 매수를 해줬으나 전날 약간의 좀 매도가 나왔거든요. 아마도 수급에 대한 부분들은 꼬임없이 꾸준하게 매수 기조는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술적인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월봉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상당히 크게 빠지지도 않고 박스권형으로 좀 진행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아마도 상업 생산이 진행하면서 실적 개선 효과가 나오면서 신고가의 흐름들을 지속하지 않겠느냐라고 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들은 이제 실적에 대한 증가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는 그 부분들이 기대감을 갖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격적인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우선 44,000원에 일단은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조금 눌러주는 가격대입니다. 42,000원부터 39,000원 정도 때까지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보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좀 짧게 잡았습니다. 변동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43,000원으로 잡았고요. 손절가는 38,000원으로 좀 짧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박정우 PD가 손짓을 하는데요. 자기는 이번엔 정재훈 멘토님 말씀을 다 듣겠다고 두 종목 다 편입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최종 포트폴리오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박정우 드림하이 OCI와 또 대우 인터내셔널 두 종목 다 15%씩 편입을 하겠습니다. 네, 현금 비중이 줄게 되죠. 30%고요. 한국가스공사와 대우 인터내셔널 각각 20%, 15%, 실리콘웍스와 매일위업, OCI가 담게 됩니다. 네, 한스바이오메드는 전량 매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한국가스공사는 12.5% 추가 매수해서 총 20%로 보유하고 63,000원 정도에서 매수를 해보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만도는 아쉽지만 전량 매도 의견 주셨고 매일위업은 1% 수익 구간에서 보유해보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새롭게 OCI와 대우 인터내셔널을 담게 됩니다. 네, OCI는 173,000원까지 기다려보자. 대우 인터내셔널은 39,000원까지도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박 PD의 드림하이, 샘플러스 정재훈 멘토님과 박종훈 PD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의 10시 핫은 여기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